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월 1일 우리나라 증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4%대 하락이 이어졌고요. 코스닥도 그에 못지않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하락에 대한 원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썸네일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오해, 착각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하락한, 급락한 주요 원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되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인포스탁 시황입니다. 마감 시황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관리받는 증권회사나 회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시황입니다.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급락한 이유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이상 매도해서 급락했다라는 거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이다. 의구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이 시황이 작성이 되는 게요. 예를 들면은 금요일 시장처럼 하락했습니다. 8월 1일 시장 급락했다. 근데 그 급락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아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주요 뉴스들을 그럴듯하게 써서 넣습니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고 지금까지 상승했었던 이유를 알고 계시다면은 왜 하락했는지도 나올 텐데 그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월 1일 날 여러분 관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께서는 관세에 관한 부분으로 하락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요 요인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러한 인과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하락에 대한 주요 이유는요, 세제 개편안, 정부 세제 개편안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었던 재료들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악재로 돌변한다? 이거는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갖다 붙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떨까요? 관세 때문일까요? 이거는 상호 관세죠. 25% 적용하겠다. 8월 1일 날 관세 적용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께서 8월 1일 날 상호 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먼저 이 이유를 알아야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올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은 뭘까요? 8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은 뭘까요? 8월 1일 날 실제로 드러났었던 사건은 관세가 맞습니다. 관세가 맞는데 이게 알고 있었던 악재잖아요. 이 대표의 표현에 쉰 떡밥 같은 거죠. 근데 왜 하락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파악해야겠죠. 이때가 4월 달이죠. 혹시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해서 하락했습니다. 꽤 많이 급락했죠. 근데 4월 2일 날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죠. 근데 그 관세율에 대한 부분이 미쳤습니다. 개파락합니다. 잠깐이었지만은 코스피 2300이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90일간의 유예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억나시죠? 뉴스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90일간의 유예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원래 관세에 대한 악재로 해석하던 부분까지 회복합니다. 근데 잠깐 조정을 보이는가 싶더니 급상승합니다. 이거는 왜 상승했죠? 관세랑 아무 상관없죠. 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었던 호재였습니다. 관세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승하는 부분은. 90일간의 유예 기간이죠. 이때 관세가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가 위축되고
자, 물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요. 금리는 더 고금리 정책을 유지시킬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악재가 포함이 됐는데도 시장은 잘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다우존스죠. 잘 상승합니다. 거의 관세에 대한 원래 악재 부분까지 잘 상승해 줍니다. 우리나라 증시만큼은 아니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잘 상승합니다. 거의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까지 잘 상승해 줍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90일간의 유예를 시켜주겠다. 3개월 이상 유예시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잘 갑니다. 이거 왜 잘 갔나요? 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면은 악재라고 경제가 저해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악재로 관세를 악재라고 해석하면서 기존의 증시 하락했던 거 아닙니까? 8월 1일 날 관세가 부과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매도했으면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했을까요? 여기 대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나무위키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어라이즈 치킨스 아웃 이 단어 때문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줄여서 타코라고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년 미국 무역 전쟁으로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다가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니까 처리하겠다, 연기하겠다, 유예시킬 것이다. 뭐 대단하다는 듯이 발표했다가 연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발 뺀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조롱성 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유예시킬 것이다. 뒤집을 것이다. 라는 오해와 착각에서 나온 시장 참여자들의 오만입니다. 제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채널에서 다른 시황을 찍을 때 이미 2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이거 뒤집지 않으면 8월 1일 폭락할 수 있다고. 25% 관세에 적은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자, 이게 15% 관세 이게 적은 건가요? 적은 게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위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말아먹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니 협상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셨지? 아니 미국 채권 많이 사주겠다. 무제한으로 사주겠다. 미국 에너지 우리가 많이 사겠다. 이러면서 관세 협상 좀 더 되면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뭐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죠. 적어도 관세율은 너무나도 심하게 아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 적은 게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요 압도적인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처리할 것이다. 타코잖아. 이거 여태까지 관세 때린다고 해놓고 잘 상승했잖아. 이거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으로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부과해버렸어. 그럼 폭락하는 게 맞죠. 많은 분들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악재였던 겁니다.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알 수 있었던 악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포트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시황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구성,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시황을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악재나 호재를 점검해 가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방어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시황 체크를 하는 이유는요. 방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요. 두 글자로 구독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지금 이분이 받아보신 것처럼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7일 무료 단기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현대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50분경이었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업무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바이오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리고 매수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 가격까지 타이트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어디쯤에서 매도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화장품 테마 상승 속 최장암 가짜 내성에 대한 입증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현대바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인 리스크, 악재를 말끔하게 해소시키는 뉴스였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확인했을 때는 아예 손절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급등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날의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어떠했을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7월 7일 시초가입니다. 9,000원대에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약 30분 이상 동안 9,0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수가 9,1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걸어 놓으셨던 모든 분들께서는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뉴스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퍼졌을 겁니다. 오후가 되고 나서 서서히 거래가 몰리더니 오후 2시 30분경 11,000원까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매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누구나 100%, 10% 이상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가 당일 목표가라고 해가지고 자,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언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문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10% 이상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자 내용처럼 나도 그날 단기 대응,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내가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왼쪽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93-7299번 다 이쪽으로요.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리딩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청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이분처럼 이렇게 단타 종목 받고 실제로 수익이 나시면은요. 제 영상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돌아오셔서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혹여나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 내용 그대로만 따라하시면은 크게 어려우신 게 없고 누구라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그냥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 무리를 해서 자,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내용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요. 내용만 명확하게 보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 관련주로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겁습니다. 뉴스 보시면서 분석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수익 보시기 좋은 장이니까 여러분들께 기회입니다. 모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급락한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생각하는 대응은 결국 수익이죠. 수익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이 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제 진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 기간은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세가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무역 의존도 2위 국가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요. 거의 비등비등하죠. 미국에 많은 것들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15% 부과한다. 이거 협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 채권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 에너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싸게만 해줘라. 자, 이렇게만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권은 어차피 자산으로 우리나라 대차대조표상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채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달러의 값어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자,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000%로 빠졌는데요. 자, 근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응은 결국 수익입니다. 이 대표가 여러분들께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냥 10% 20% 띄어먹기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이번 연도 내내 들고 갔을 때 거의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매입해도 된다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점에서 팔아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많이 상승할 겁니다. 자,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왜 안 상승하는 거냐? 여기도 생각하실 건데요. 하나솔루션이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주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 또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 이유 또 막상 설명하니까 너무 거창해서 영상이 길어질까봐 그래도 최대한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은요, 어쨌거나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술이든 관세든 결국 돈으로 하는 전쟁이죠. 자,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AI인데요. 자, AI,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AI가 구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다음날 했었던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거의 자초된 거 아니냐? 그거는 기업들 간의 문제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하려고 했었던 게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요,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겠죠. 고용량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연산할 만한 CPU도 필요할 거고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돌릴 만한 D램도 필요할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 끝일까요? 이거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요, 이 전력 핵심인데요, 이 전력이 기존 인프라로는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중국과의 AI 기술력에 대해서 초격차를 더 벌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자, 그럼 데이터 센터만 빨리 만들면 될까요? 전력 인프라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석유 에너지, 석탄 에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력이죠. 화력 에너지, 화력 발전소죠. 이거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풍력 에너지요, 3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요, 태양광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 1, 2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빨라요. 물론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전부 다 필요합니다. 미국은요, 태양광 패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광 패널을, 여러분, 고품질은 기본입니다. 저렴하고 품질 좋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외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자, 미국이 중국 거 태양광 패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정말 갖다 쓰고 싶을까요? 중국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인데요. 경제 성장 시켜주는 건데, 중국 거 갖다 사서 써주는 건데, 달러 공급해주는 건데, 하나솔루션이 정말 대단해서, 정말 고품질의 태양광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반사이익 같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미국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는요, 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웬만한 선진 국가, 선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요, AI에 대부분 투자합니다. AI에 투자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 필요해요. 빅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저장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즉, 에너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시간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패드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거대한 상승이 없어도 계속 매일매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주춤할 때마다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여기 보시면은 DMI 보조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한번 밑으로 꺾였을 때는 거의 풀매수하듯이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몇 가지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LNF입니다. 자, LNF는요, 과거에 하이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글로벌 국가에서 4대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
4대 기업 가운데 하나로 보통 유명했었죠. 자, 근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하락했어. 자, 이거 보십시오. 고점 찍고 나서 거의 4, 5년 동안 하락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했는데요. 자, 저번 주 영상 참고하시면은 2차 전지의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자, 미국에서 자,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자, IRA 법안 기억나시죠?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자, 이거 6년 이상 앞당겨져서 세액 공제에 대한 폐지가 있습니다. 자,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면요. 아마 9월 달에 조기 폐지될 것이라고. 아니면은 이번 연도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거의 확정적이고요.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1년 이상 앞당겨져서 지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LNF는요, 모든 매출 규모에서요, 미국발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합니다. 즉, 나올 만한 악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는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이 대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악재는 바닥을 의미합니다. 저 LNF요, 이거 5월 말에 한번 따로 영상에서 단기 종목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시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중기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10만 원 이상 아주 쉽게 갈 종목입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 더 이상 나올 악재. 핵탄두가 떨어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냐? 많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있었죠. 그 부분 전부 다 제외하고요. 모델 Y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엄청났습니다. 즉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차량이 수요가 생각보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자,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중국 제품을 갖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 시장에서요, 중국 제품은 거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시장에서요, 중국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일본도 독일도 2차 전지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기술력으로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LNF는 거기에서 압도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ESS용 LFP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이 AI에 대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진심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이 거의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해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력 체계로는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있죠.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5년 이상 소요돼. 최소가 5년이죠. 그래서 빠른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패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태양광에는요, ESS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전력 저장 장치죠.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ESS입니다. ESS는요,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양극재를 바로 이 LNF가 공급을 합니다. 시황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 과거에 2차 전지 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거품이 낀 것처럼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실적으로 숫자로 승부 보는 시대입니다. 2차 전지는요, 더 이상 거품이 없을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10만 원 이상 쉽게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요, LNF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투자해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셔야 저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고요. 자, 혹시나 만약에 하나솔루션 내가 매수해보고 싶다, 거기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 궁금하다, 매수 타이밍 잡아주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거기에 하나솔루션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하나솔루션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저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LNF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LNF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랑 소통하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LNF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투자하셔서 이번에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번 거대 상승 시기에 수익을 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제대로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썸네일들 보시면은요, 자, 어떠한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전쟁이죠. 전쟁에 관련된 이슈, 키워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제가 항상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전쟁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반드시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자,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썸네일들이나 뉴스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전쟁에 관련된 이슈, 거기에 관련된 투자처는 어디가 있는지, 관련된 방산주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하나 솔루션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왜 집중해야 되는지, 자, 언제까지 이것을 들고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은 국내 시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력 수요가 당연히 급증하겠죠. 자, 그러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석유도 아니고 풍력도 아니고 태양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미국은 무조건 태양광 패널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 태양광 모듈은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공급적으로도 가장 저렴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봤을 때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찍어 누르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등이 나오고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기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돈이 될 만한 이슈, 이거는 앞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요,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전쟁 끝내서 인플레 한 방에 잡고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 에너지 값을 한 방에 잡고 미국 내 원자재, 원재료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선언한 바가 있어요. 취임 이후에는요, 광물 협정, 회담 후에 군사 지원에 대한 중단에 관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특정 국가들에 관한 관세 부과에 관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분석해 보셔도 돈이 될 만한 종목들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면은 양쪽 피해 복구를 위한 원자재 관련주, 복구를 위한 건설 회사에 당장 돈이 몰릴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나면은 어떻게 하냐? 방산주에 끊임없이 돈이 몰리겠죠. 서유럽 국가들, 나토국들은요, 국가 안보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주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의 투심도요, 종전 직전 혹은 종전 이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그쪽에 돈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종전 이후에 종전 테마들 순차 랠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종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방산 관련 테마가 지속적으로 체급은 몇 배나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재무적으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종목을 드릴 거냐면은,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미 세력의 매집이 3달 가까이 끝낸 종목입니다.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이유, 시세 부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값을 잡고 세력들은 매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굳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도요, 5년 이상 지금 연매출 10% 이상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 값어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주목할 부분, 대주주 지분율이 49%,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다면 지분율이 60%에 육박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통 물량이 10% 20% 내외라는 겁니다. 즉 품절주라는 이야기예요.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거대하게 아주 쉽게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상 수익률이 무려 600%에 육박합니다. 수익을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이 종목은 방산 관련 키워드를 갖고 있는 AI 회사입니다. 방산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AI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간단하게 전쟁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안정적으로 체급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 있고 내재 값어치 또한 우수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의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나토국들이 탐내고 있는 소프트웨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세세하게 투자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내용 파악하시고 상승할 때까지 천천히만 기다려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거대 수익에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방산 관련 기업 알고 싶다, 종목의 소액이라도 조금 담아서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간대건 상관이 전혀 없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93-7299번. 자, 이쪽으로 전쟁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요, 앞서 무료 종목 보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격이 가장 거대하게 상승할 만한 종목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위에 010-8193-7299번 이쪽으로요, 전쟁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시청하신 모든 분들 소액이라도 담아 나오셔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개인 유튜버니까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도 10초만 투자해서 한 번씩 눌러주면은 제가 유튜브 체급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면은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